주름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늙은 대사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몸속 세포들이 나이보다 먼저 늙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피로가 쌓이고 기억이 흐려지고 근육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젊게 사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80이지만 아직도 매일 진료실에 나갑니다. 주변에서 종종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세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 한 끼를 약처럼 먹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화를 늦추는 아침 식사의 원리와 방법을 의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경험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가 꾸준히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병원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나이보다 젊게 사는 분들도 반대로 같은 나이인데도 몸이 이미 90대처럼 약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이나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3끼 중 단 한 끼, 바로 아침 식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혈액 검사 결과와 생활 기록을 비교해 봤습니다.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혈당이 안정돼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단백질과 채소, 좋은 지방으로 몸의 리듬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빵과 잼, 시리얼, 과일 주스로 시작한 분들은 오전 내내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침은 가볍게라는 잘못된 습관이 몸속에서는 가혹한 노화 신호로 작용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노화를 늦추는 아침의 원칙과 실제로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식사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만 남길 겁니다. 이제 건강하게 늙는 사람과 빠르게 늙는 사람이 아침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한다는 말, 그 속엔 커다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흔히 건강을 생각해서 시리얼에 우유를 붓고 식빵에 잼을 발라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하죠. 그런데 이 조합이야말로 몸속 혈당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놀라서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그 결과 잠시 포만감을 느끼지만 두세 시간 뒤에는 다시 허기가 몰려오고 머리가 멍해지고 손끝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점심에 식욕을 자극하고 저녁엔 폭식으로 이어지며 밤에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단순히 식후 졸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혈당 급등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실제로 당화 단백질이 늘어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굳어지며 기억력까지 저하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아침 식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스로 시작하거나 단 과일만 먹거나 혹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이 빠진 액상 당분입니다. 몸은 그것을 설탕처럼 처리합니다.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결국 그 아침 한 잔이 몸을 지치게 하고 지방을 쌓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공복에 커피만 마시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위 점막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 쓰림과 역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커피는 식사 후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마셔야 안전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을 태워버립니다. 그 결과 근감소증, 낙상,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열쇠입니다.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이 몸속에서는 세포의 노화를 앞당기고 있었던 셈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주 하는 잘못된 아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노화를 늦추는 좋은 아침 식사는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아침은 눈에 띄게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단백질로 시작하라.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매일 근육을 조금씩 잃습니다. 그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단백질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두유 같은 단백질 식품이 아침 식단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하루의 식욕을 안정시켜 줍니다. 즉, 단백질은 늙지 않는 아침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원칙, 채소로 색을 채워라. 아침에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초록색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과 해독 효과를 줍니다. 기름에 볶기보다는 데치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식탁의 양념이 아니라 몸속 청소부입니다. 세 번째 원칙, 좋은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지방을 살찌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세포막을 보호하고 노화의 원인인 염증을 줄이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지방들이 있어야 비타민 흡수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즉, 아침 한 끼는 이렇게 단순히 정리됩니다. 단백질, 채소, 좋은 지방,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당은 안정되고 근육은 유지되고 노화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아침을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적어도 10분 천천히 씹으며 먹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씹는 횟수가 늘수록 포만감을 더 느끼게 되고 음식의 흡수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결국 느린 아침이란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자연의 형태 그대로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세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원칙을 실제 식탁 위에서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의사가 직접 추천하는 구체적인 식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원칙을 실제 식탁 위에 올려봅시다. 건강을 지키는 아침은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익숙한 음식의 조합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기본형 식단은 단백질 중심의 한식 아침입니다. 밥 대신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데친 채소 1접시, 여기에 두유나 저지방 우유 1잔을 곁들입니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고 채소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두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단백질을 보충해줍니다. 이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오전 내내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고 싶다면 달걀 대신 연두부나 닭가슴살을 넣어보세요.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위가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제철 나물이나 브로콜리, 배추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념보다 재료의 본래 맛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방이 부족한 식단은 오히려 피로를 부릅니다. 채소 위에 올리브유 1스푼을 살짝 두르거나 견과류 몇 알을 함께 드십시오. 이 좋은 지방들이 포만감을 유지시키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노화를 늦추는 지방산이 풍부하므로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3번 정도 곁들이면 좋습니다. 서양식 아침을 선호한다면 빵보다는 통곡물 크래커나 오트밀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에 삶은 달걀, 리코타 치즈, 그릭 요거트를 곁들이면 혈당을 안정시키면서도 영양이 충분한 식사가 됩니다. 단, 요거트를 고를 땐 반드시 무가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식단들의 공통점은 단순하지만 확실합니다. 정제된 당분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넣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식후 졸림이 사라지고 점심 전까지 허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식단이 꾸준히 실천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보조제나 약보다 꾸준히 지킬 수 있는 한 끼가 몸을 바꿉니다. 아침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설계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세포의 나이를 바꾸고 삶의 활력을 되돌려줍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을 먹느냐만큼 무엇을 피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은 하루의 대사를 여는 시간입니다. 이때 잘못된 음식으로 시작하면 혈당, 호르몬, 에너지의 균형이 하루 종일 흔들립니다. 첫 번째, 과일 주스입니다. 겉보기엔 비타민이 풍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섬유질이 제거된 액상 당분에 가깝습니다. 한 잔의 오렌지 주스에는 사과 1~2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섭취 직후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금세 허기와 피로가 찾아옵니다. 과일은 주스가 아니라 통째로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시리얼과 달콤한 그래놀라입니다. 광고에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주성분입니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이죠. 여기에 우유를 부어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며 오전 내내 졸음과 허기가 반복됩니다. 세 번째, 잼을 바른 흰빵입니다. 식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져 소화가 빠르고 잼은 단순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고 몸은 그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합니다. 결국 가볍게 먹는다는 생각이 지방 축적과 피로의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냉동식품은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고 포화지방이 높습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아침은 장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런 가공식품은 장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다섯 번째, 공복 커피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위산을 자극해 속 쓰림이나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신다면 반드시 식사 후 단백질이나 지방이 들어간 음식 뒤에 드셔야 합니다. 결국 아침에 피해야 할 음식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반대로 좋은 아침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세포를 안정시키며 하루의 대사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식단의 절반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 먹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아침 식탁 위에서 이 5가지 음식만 피하더라도 당신의 몸은 이미 젊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식사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거나 가벼운 짐을 드는 것이 힘들어지면 이미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초 대사가 낮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한 끼를 근육을 지키는 식사로 부르곤 합니다. 아침 단백질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하되 그중 3분의 1을 아침에 확보하라.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아침에 2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걀 2개와 두유 1잔이면 충분히 그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100g은 약 23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두부 반 모에는 약 10g,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약 8g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식품들을 서로 섞어 먹으면 부담 없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독으로 먹기보다 채소와 함께 섭취해야 소화와 흡수가 원활합니다. 섬유질이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주고 혈당을 안정시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따라서 달걀과 브로콜리, 두부와 나물, 요거트와 견과류 같은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식사 후에는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대사될 때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은 단백질 흡수를 도우며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단 하루만으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2-3주만 지속해도 피로가 줄고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근육은 나이를 이유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의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활력과 내일의 젊음을 지키는 약입니다. 몸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모든 날이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아침을 챙겨 먹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대충 커피 한 잔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쁜 날일수록 간단하면서도 혈당이 안정되는 조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분리대 두단백이나 유청 단백 한 스푼에 물이나 두유를 섞으면 단 몇 분 안에 한 끼가 완성됩니다. 이때 MCT 오일 한 티스푼을 추가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당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점형 아침입니다. 요즘 편의점에는 삶은 달걀, 닭가슴살, 두부 제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달걀 2개와 단백질 음료 하나면 충분히 영양 있는 아침이 됩니다. 거기에 견과류 한 줌을 더하면 좋은 지방이 더해져 포만감이 훨씬 오래갑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 세트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나 호두를 넣고 블루베리 몇 알을 올리면 비타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있게 어우러집니다. 이 조합은 장 건강에도 좋고 식사 후에도 피로감이 거의 없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느냐입니다. 단순당이 많으면 피로가 쌓이고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으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집중력과 활력을 바꿉니다. 아침을 걸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오더라도 커피 한 잔 대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들어간 간단한 조합을 선택하십시오. 그 한 끼가 하루를 버티게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젊음을 지켜줄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식단이 맞지는 않습니다. 나이, 질환, 체중, 그리고 소화력에 따라 아침 식사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건강한 식사의 핵심입니다. 먼저 혈당이 높은 분이라면 아침에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잡곡밥보다 두부, 달걀, 채소류를 우선으로 하고 주스나 과일은 식사 직후에 조금만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어 하루가 훨씬 덜 피로합니다. 체중이 너무 빠지거나 식욕이 없는 분이라면 오히려 탄수화물을 적절히 늘려야 합니다. 현미밥, 고구마,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식욕이 부족할 때는 미음이나 죽 형태로 시작해 몸이 따뜻해지면 조금씩 단단한 음식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에게는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음식이 적합합니다. 따뜻한 두유, 연두부, 반숙 계란, 부드러운 나물 등이 좋습니다. 커피나 매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므로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만 드시길 권합니다. 운동을 하는 분이라면 운동 전에는 가벼운 단백질과 소량의 탄수화물을 함께 드십시오. 삶은 달걀 하나, 바나나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 쉐이크나 두유 한 잔으로 근육 회복을 도와주면 좋습니다. 몸은 항상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잠을 잘 못 잔 날, 피로가 쌓인 날, 혹은 감기 기운이 있는 날에는 소화가 쉬운 식사로 바꿔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단은 정답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자신의 컨디션을 살피고 거기에 맞는 아침을 준비하는 습관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최근 들어 아침을 거르고 단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노화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하지만 단식은 방법을 잘못 잡으면 건강보다 근육 손실을 먼저 가져옵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몸은 저장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지만 같은 시점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조직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단식을 한다면 근육을 지킬 최소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식을 실천할 때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대신 MCT 오일이나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섭취해 보십시오. 이런 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MCT 오일은 케톤체 생성을 도와 뇌가 공복 상태에서도 맑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커피를 마신다면 공복에 바로 마시지 말고 오일 한 스푼을 함께 넣어 지방 커피 형태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위 자극이 줄고 포만감이 길게 유지됩니다. 단, 위식도 역류가 있거나 속이 약한 분들은 공복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식을 하면서도 단백질 보충을 잊지 마십시오. 공복 시간대를 유지하더라도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해야 근육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단식은 결국 지방이 아니라 근육을 줄입니다. 단식의 핵심은 굶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휴식시키는 것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음식 없이 몸을 쉬게 하고 나머지 시간엔 영양을 충분히 채워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지켜질 때 단식은 약이 됩니다. 공복은 몸을 정돈시켜주지만 무리한 단식은 몸을 해칩니다.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지치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단식을 멈추십시오. 지속 가능한 단식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단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는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나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하루의 신호입니다. 아침 한 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에너지, 집중력, 심지어 세포의 노화 속도까지 달라집니다. 아침은 하루의 첫 대사 시동입니다. 이때 몸이 받는 영양과 자극이 하루의 리듬을 설정합니다. 만약 아침에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면서 몸은 하루 종일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채소, 건강한 지방으로 시작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차이는 단 한 끼지만
그 영향은 하루를 넘어 평생의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는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채워야 하는 일입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포가 원하는 영양을 정확히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보호하고 채소는 장내 환경을 정돈하며 좋은 지방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이 세 가지가 꾸준히 쌓이면 몸의 리듬이 다시 젊어지고 하루의 회복 속도도 달라집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건 여러분의 식탁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단백질을 챙기고 채소를 한 줌 담고 기름 한 스푼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지키며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어요. 이 말을 자주 듣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든 변화에 반응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백질을 늘리고 정제된 당을 줄이기만 해도 일주일 안에 피로감이 줄고 한 달이면 체력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선택이 쌓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약속이자 하루를 설계하는 시작점입니다. 그 약속을 매일 지켜가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습니다. 몸은 음식을 기억하고 규칙적인 아침은 세포에게 오늘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반복될 때 몸은 다시 젊은 시절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젊음은 식탁 위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단 한 끼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침이 변하면 당신의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도 젊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